오늘은 제가 팬트리에 잘 보관하고 항상 사용하는 크래커들을 소개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건 진짜 항상 즐겨 먹는 크래커 바구니입니다. 친구들 보면 과자 바구니에 뭐 깐초나 포카칩이나 이런 과자들이 많이 있던데 저희 집에는 사실 그런 과자가 아예 없고 전부 다 와인을 먹을 때 필요한 약간 좀 건강한 재료들로 만든 크래커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크래커를 골라서 어떻게 이런 재료들하고 배합해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비밀창고를 공개하면서 작은 팁들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분명히 지난주에 다 있었는데 누가 먹은 줄 모르고. 이 바구니는 예전에 포르투갈에서 사온 바구니인데 저희 집에서는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크래커 바구니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크래커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과자로 치면은 에이스도 있고 아이비도 있고 다양한 해외의 크래커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만 계속 주구장창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맛에서 그 종이 반죽 그 신맛, 끝에 거슬리는 기분 나쁜 밀가루 맛이 나지 않고 좋은 재료로 원물을 잘 배합을 해서 만든 크래커들인데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무생무치의 맛도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바로 이 이탈리아의 그리시니입니다. 올리브오일이 들어간 담백한 과자 스틱 맛 그 자체예요. 이렇게 길쭉하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 오독오독 씹어먹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걸 먹는 제일 맛있는 방법은 상온에 둬서 약간 말랑해진 하몽의 얇은 표면을 이 그리시니 스틱에 돌돌 말아서 테이블에 세팅을 하고 올리브오일을 뿌려서 내면 완벽한 스파클링과 화이트 와인 페어링 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을 정말 저는 추천합니다. 하몽도 브랜드가 진짜 다양하게 있는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딱 손바닥 사이즈 한 장 컷으로 나와 있는 하몽이라서 그냥 냉장고에 이걸 한 10개씩 가지고 있고 이거 엄청 좋아하는 재료입니다. 손님이 오시기 30분 전, 최소 20분 전에라도 꺼내놓고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상태를 만들어두는 게 하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벗기면 이렇게 부들부들한 하몽이 나오겠죠? 이걸 이렇게 떼어서 이 상태가 된 하몽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얇은 이 하몽을 살짝 사선으로 돌려서 모든 면적이 다 감싸지게끔 말아주시면 됩니다. 위에만 하셔도 되고 조금 더 넉넉하게 하고 싶다 그럼 다시 중간부터 말고 또 말고 말아서 이렇게 내시면 그냥 하나씩 편하게 집어먹을 수 있는 간단한 푸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접시에 낼 때 어떻게 하느냐 그 팁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냥 내면 핑크색 베이컨 올려놓은 것 같아서 비주얼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접시에다가 담고 무조건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세요. 거기에 후추를 뿌려주면 엄청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기 한 3-4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기본 크래커로 제가 좋아하는 거 항상 가지고 있는 건 스카이 플레이크스라는 제품인데 바스켓에 담겨서 통으로 나와요. 뒷면을 보시면 어떻게 먹으라고 그림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뭐 토마토든 덩어리든 피클이든 방울토마토든 하몽이든 이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한입거리 만들기에 가장 좋은 그런 크래커예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 플레이버가 있는 아이들인데 얘는 아무것도 없는 무생무치의 크래커입니다. 열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장이 한 봉지에 들어있습니다.
약간 고급스러운 에이스 맛인데 종이 반죽 같은 기분 나쁜 신맛이 남지 않아서 그게 진짜 맛있는 포인트 같아요. 모든 하몽은 이렇게 비닐로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걸 위에 이렇게 툭 걸쳐주고 너무 모양을 잘 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툭 무심하게 이렇게 올려주면 예뻐요. 심지어 올리브오일을 뿌려줍니다. 약간의 그 밀가루 반죽의 맛이 이 올리브오일 덕분에 좀 더 담백한 맛으로 변하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스포르나틴이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에서 로즈마리를 넣어서 만든 크래커예요. 새끼손가락만큼 조금 작은 과자들이 들어있는데 컬러별로 봉지 색깔도 달라서 귀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크래커입니다. 로즈마리랑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 크래커입니다. 말린 로즈마리의 알싸한 향이 확 풍기면서 스파클링 와인 딱 하나 가지고 한강 가서 피크닉하기 좋은 진짜 기본 심플 과자인 것 같아요. 요거는 터키, 튀르키예 과자입니다. 재료를 보면 올리브 오일 들어갔고 오레가노 향이 들어갔고 올리브 페이스트가 들어갔고 실제 오레가노랑 파슬리 그리고 효모까지 들어갔는데 재료들이 조금 많은 편이라 그런지 과자 느낌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크래커예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이 색깔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좀 드라이하고 거친 느낌의 로즈마리 향이 좀 진하다면 이건 훨씬 더 초보자도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기본 쉬운 허브 향이 나는 크래커인 것 같아요. 반으로 자르게끔 나와 있는데 먹어보면 이건 정말 음식 같아요. 그 다음 선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가로수길 2019년부터 진짜 꾸준히 구매해서 사서 먹었던 과자인데 패키지가 너무 예뻐요. 영국 제품이고 보자마자 이거는 선물각이다. 심지어 크래커의 디자인도 예쁩니다. 재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이 무려 11%나 들어갔고 건 로즈마리를 2% 함유하고 있는 크래커 되겠습니다. 개봉을 하면 이렇게 한 개짜리 봉지에 크래커가 나와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옆면에도 케이스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이 사이사이에 로즈마리 씨가 꼭 박혀있는 것도 귀엽고요. 뒷면은 약간 구운 것 같은 눌린 바닥 형태의 모양이고 이 쉐입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약간 조금씩 삐뚤빼뚤한 쉐입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크랙이 좀 깔끔하게 잘리고요. 크래커 위에 치즈하고 잼 올려서 같이 먹으면 화이트 와인이랑 스파클링 와인 먹을 때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맞춤형 크래커입니다.
그 다음은 비싼데 맛있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브랜드 룩트예요. 이렇게 세 봉지가 들어있고, 이게 무화과 맛이랑 기본 맛이랑 올리브 맛 세 가지 맛이 있는데, 이건 그린 올리브하고 아마씨가 들어간 크래커예요. 들어간 재료가 되게 많아요. 우유가 좀 들어갔고, 무농약 무리밀 통밀이 들어갔고, 그린 올리브에 비정제 사탕수수 건조 코코넛 분말, 해바라기 씨앗, 호두 분태, 호박 씨앗, 아몬드 캐슈넛, 유기농 아가베 시럽, 치아씨드, 햄프 씨드, 여기에 아마씨에 참깨까지 들어갔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너무 맛있어서 그냥 가볍게 사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쇼핑을 하러 갔는데 15,000원인 거예요. 서양 수입품이 아닌데 15,000원이다. 좀 비싸긴 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먹는 순간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건 그 값어치를 한다. 이렇게 한 봉지에 가득 채워서 들어있는데, 무슨 크래커가 들어보면 무거워요. 네, 무겁습니다. 보시면 단면에 재료가 그냥 다 보여요, 정직하게. 이렇게 부서져요. 쭈둑 부서지는 러프한 이런 텍스처가 매력입니다. 올리브 맛이 짜게 두드러지지 않고 은근하게 녹아있고, 비정제 사탕수수가 주는 고급스러운 단맛이 느껴지는데 설탕 단맛이 아니라 꿀에서 오는 것 같은 그런 천연 단맛이 핵심인 것 같아요. 리코타 치즈를 가져왔는데, 리코타 치즈는 부드러운 제형의 이런 느낌의 치즈입니다. 아주 맛이 화려한 건 아닌데 담백하고 슴슴하고 그냥 먹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먹게 되는 그런 치즈잖아요. 이걸 이 기본 크래커들 위에 올려서 일단 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줄 거예요. 보시면 골고루 면적에다 바르는 게 아니라 한쪽을 살짝 높게, 한쪽으로만 펴서 절반 정도만 면적을 사용해 주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 와인잼을 올려줄 거예요. 와인잼이라는 게 뭐 대단한 잼이 아니라 와인을 먹을 때 밀가루가 들어간 크래커와 와인이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잼을 와인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와인잼입니다.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잼은 몇 번 보셔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벨기에에서 만든 잼이고, 벨벨이라는 너무 유명한 잼을 진짜 종류별로 시즌별로 다양하게 만드는 회사에서 출시한 와인 잼이에요. 루바브는 빨간색 그 새콤한 맛을 가지고 있는 줄기성 식물인데, 이걸 가지고 졸여서 이제 파이 같은 걸 만들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그 루바브가 들어갔고요. 그 루바브에 화이트 와인이 블렌딩이 된 상큼하고 되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맛의 잼입니다. 두 번째 잼은 이거는 파볼이라는 프랑스 브랜드에서 만든 건데, 재료가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무화과에다가 발사믹을 같이 넣어서 배합을 한 그런 잼입니다. 이거는 사과 호두잼이에요. 네, 사과의 상큼함에 호두의 고소함이 배합이 된 프랑스 파볼의 잼입니다. 이 파볼이 재료 배합을 두 가지씩 너무너무 잘해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거든요. 이것들을 크래커 위에 올려주면 정말 맛있고 다양한 가벼운 와인들에 어울리는 핑거푸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무화과 발사믹 잼부터 보여드릴게요. 물컹하지 않은 단단한 식감의 그런 잼입니다. 이거는 사과 호두잼이에요. 다 먹어서 새로 구매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부드럽고 약간 애기들 사과 퓨레 이런 느낌의 질감을 가지고 있는 잼입니다. 안에 호두 분쇄한 그런 텍스처들이 살짝살짝 보이고, 사과는 투명하게 졸여져서 되게 맛있어 보이는 잼이에요.
이거는 이제 루바브. 화이트 와인을 넣어서 같이 졸였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의 상큼한 향이 정말 훅 올라오고요. 약간 흐르는 듯한 이런 느낌의 잼이에요. 상큼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잼들을 이 크래커 위에 골고루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순식간에 맛있는 핑거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집어도 화이트나 스파클링하고 가볍게 드실 수 있게끔 의도한 플레이트입니다.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장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맛있는 심플한 화이트 와인이랑 같이 먹는 그런 결과물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지난 늦가을부터 이제 이번 겨울까지 쭉 사랑받고 있는 군더더기였고 아주 차분하게 흐르는 와인인데, 이 심플한 화이트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다지 개성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데 물 흐르는 듯한 평범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심플한 화이트 와인이 군더더기 없는 음식들의 페어링을 할 때 사실은 가장 잘 어울리거든요. 와인이 너무 화려하면 오히려 페어링을 할 때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복숭아하고 레몬 느낌의 상큼하면서도 약간 달큰한 과일향이 나는 아주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이거랑 먹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다. 특히 끝에 그 로즈마리가 딱 씹힐 때 나는 그 청량함이 이 와인이 마치 원래 화려했던 것처럼 바꿔주는데 입안에 리코타치가 느끼해지려고 할 때 깨끗하게 딱 씻어주는 그런 마무리가 너무 재밌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페어링입니다. 집에서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크래커는 이름이 너무 예뻐요. 토스트 포 치즈라는 이름을 가진 치즈를 위해 탄생한 그런 크래커입니다. 이거는 실사 제품이 사진으로 잘 들어가 있어서 패키지만 봐도 먹고 싶다는 욕구를 엄청 불러일으키는 그런 크래커인데요. 디자인을 너무 예쁘게 잘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영국에서 만든 제품인데 안에 들어간 재료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이스는 대추 야자, 헤이즐넛 견과류, 호박씨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 들어갔고 갈색 설탕이랑 버터밀크가 들어가서 약간의 단맛이 기본 반죽에 들어있겠구나, 그런 크래커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대추야자 달큰한 향이 훅 올라오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바로 하나 꺼내서 먹어볼게요. 헤이즐넛이랑 대추야자 표면이 꽉꽉 박혀있는 엄청 빽빽해 보이는 질감입니다. 되게 추이하고 꾸덕하게 잘라지는데요. 밀가루보다 재료 함량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이 크래커는 이렇게 빨간색이 어마무시하게 불기둥처럼 서있는 매운맛 치즈를 곁들여서 먹을 거예요. 이 크래커 자체가 단맛이 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디저트 스파클링, 모스카토 다스트 같은 거랑 드셔도 되기는 하는데 전 이걸 치즈랑 먹는 걸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이번 겨울에 발견한 매운맛 치즈 스리라차 소스입니다. 귀여운 닭발 스파클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희 일상 와인이랑 페어링을 해볼 거예요. 스파클링 와인잔은 이걸 사용을 할 건데 이거 제가 아직 한 번도 컨텐츠에서 소개를 한 적이 없는 잔이거든요. 이케아에서 구매했고 이번 겨울에 하울 찍으러 갔을 때 발견한 샴페인 잔인데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 가격도 5,9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밑에는 이렇게 그레이 바닥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기다란 플루트 잔으로 되어 있는 아주 심플한 가정에서 활용하기 좋은 와인잔입니다. 여기에 치즈랑 크래커를 곁들여서 같이 먹어볼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이 뮤즐레는 안 빼는 게 정석인데 저는 20년 동안 와인을 마시면서 이거를 빼서 문제가 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어요. 와인을 오픈을 할 때는 갑자기 뻥 터지면 너무 위험하니까 뻥 터져서 올라오지 않도록 병의 밑부분을 잡고 위에 있는 코르크를 조금씩 올려주면서 그래서 뻥 터지게끔 오픈하는 게 정석입니다. 올라오렴. 이만큼 올라온 게 보이시나요? 큐슉 소리가 나게끔 천천히 오픈하는 게 제일 잘한 거고 펑 소리가 나면 좋지 않습니다. 자, 따라 볼게요. 치즈를 준비해 줄게요. 이건 스웨덴 치즈예요. 스리라차 소스에 들어가는 칠리, 파프리카, 에담 치즈에 화이트 와인 추출물까지 배합을 해서 아주 맛을 기가 막히게 세련된 매운맛으로 표현한 그런 치즈 되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입안에 딸기향이 남고 매운맛들이 싹 정리되는 궁합입니다. 담았을 때는 이렇게 스파클링 기압까지 커버할 수 있는 스파클링 스토퍼로 닫아서 보관을 할 거예요. 이 아이들은 냉장고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크래커는 박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피터스 야드라는 이름을 가진 크래커입니다. 과자를 잘 먹지 않는 제가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먹는 간식 크래커이기도 한데 정확한 이름은 사워도우 크래커예요. 이건 영국에서 온 크래커인데 들어간 성분들이 박스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엄청 건강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밀가루, 호밀가루 베이스 제품인데 꿀이 약간 들어가고 여기에 우유도 살짝 들어갔는데 안에서 단맛은 사실 거의 느껴지지 않고 드라이하고 건강한 맛의 그런 텍스처였어요.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하얀 효모가 살짝 붙어있고 진짜 수분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건조하고 드라이한 텍스처고요. 안이 살짝 공갈빵처럼 비어있어요. 너무 맛있다. 이건 제가 레드와인 마실 때 베이스로 사용하는 가장 아끼는 크래커인데 같이 먹을 치즈는 아까처럼 리코타 생치즈가 아니라 체다 치즈입니다. 영국에서 온 치즈고요. 잉글리시 팜하우스라는 곳에서 온 치즈인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박스로 밀봉이 되어 있는 치즈예요. 영국에 있는 체다 마을에서 만든 치즈라 체다 치즈라는 이름이 붙었고 약간 꾸덕하면서도 고소하고 감칠맛 있고 촉촉하고 수분감도 있어서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 없는 글로벌한 치즈이죠. 스티커를 다 먼저 떼줄게요. 이것도 예쁜 스티커지만 떼줘야 잘 자를 수 있습니다. 뚱뚱한 빅파이 같네요. 예쁘다. 막스 치즈를 처음 먹었을 때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꺼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나이프를 넣어서 왁스째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비껴나가지 않게 조심해서 천천히 밀어 넣어줍니다. 짜잔!
귀여운 채다가 왁스 안에 이렇게 밀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왁스 안에 들어간 치즈는 보관력이 좋아서 좀 더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산도 신향이 훅 올라오고 약간의 양파 같은 냄새, 그리고 버터랑 우유 같은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는 맛있는 치즈입니다. 전 이걸 되게 좋아해서 여러 번 주문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왁스 치즈를 자를 때는 끝에 왁스가 묻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나이프를 닦아주면서 치즈를 잘라야 되고요. 자를 때는 약간 케이크처럼 이렇게 잘라주실 거고요. 이렇게 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왁스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드시는 겁니다. 또 벗겨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내도 이제 본인의 나이프로 치즈를 잘라가면서 먹을 수 있기는 한데 저는 크래커에 얹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치즈랑 와인이랑 바로 먹으면 뭔가 맛의 전체적인 어울림보다는 치즈맛, 와인맛 딱딱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 그렇게 단맛이 없는 알맞은 베이스를 넣어주면 조금 더 맛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래커에 올릴 때도 그냥 이렇게 두툼하게 올릴 수 없으니까 약간 얇게 슬라이스해서 준비해줍니다. 치즈에는 칼슘이 많아서 몸에 좋습니다. 아침에 커피나 보이차랑 한 조각씩 같이 곁들이면 은근히 든든해요. 주고 2025년 늦가을의 신상 접시 준비해 보았습니다. 치즈를 얹어줄게요. 이건 스파클링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이랑 먹으면 치즈랑 크래커의 재료가 무거워서 와인이 너무 약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건 레드 와인. 부드럽지만 실키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우아한 레드 와인에 같이 페어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픈할 레드 와인은 12월에 큐레이션했던 일상 와인 중에 스테이크 레드라는 이름을 가진 와인인데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에 빗댄 별명이고 이 와인의 정체성은 스페인에서 템프라니오라는 저포도로 만든 레드 와인이에요.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가죽이나 흙 느낌 너무 강하지 않게 맛있는 검은 과일 향으로 싹 익은 너무 아름다웠고 고혹적인 와인입니다. 크래커 베이스에 치즈 올려서 넷플릭스 보면서 하나씩 먹기 되게 좋은 와인이에요. 눈이 오려는지 갑자기 오후에 흐려져서 촛불을 켰는데 약간 더 낭만적인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아직 눈이 한 번밖에 안 왔네요. 와인을 오픈할 때는 이제 이게 스크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서 돌리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선에 회오리에 사선되어져 있는 끝부분은 이게 일자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45도 정도 사선으로 꽂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면 그때부터 회오리가 일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 처음부터 일직선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정도까지 들어갔을 때 스크류 한두 칸 정도 남기고 지렛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지렛대 하나, 지렛대 둘, 그 중에 더 위에 있는 높은 지렛대를 걸쳐주면 툭 걸쳐집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코르크를 올려주면 너무 쉽게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렛대를 걸쳐주면 이런 형태가 돼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시소를 타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쭉쭉 너무 쉽게 올라오는 거죠. 잘 안 된다 그럼 스크류를 조금 더 넣으시고 올리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성공! 코르크는 그냥 이제 뺐으니까 안심 이게 아니라 뺀 다음에 코르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향을 꼭 한번 맡아봐 주세요. 곰팡이 냄새가 없이 와인 상태가 아주 좋은 겁니다. 와인
잔은 리델의 파토마노 카베르네 소비뇽 잔을 사용을 할 거고요. 와인을 따라 볼게요. 소믈리에가 레스토랑에서 따라줄 때 이 정도 거의 다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기 시작하면 더 따라주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보시고 비디오 찍으러 들어가시면 10ml 정도 더 얻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눈치껏 하셔야겠죠? 많은 힘들을 안에 간직한 와인이라서 이 와인이 공기랑 만나서 맛있게 풀어지게끔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잘 잤다 일어나야지 이런 느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과일과 꽃의 향들을 피워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마시면 이거는 돌린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스월링을 한 다음에는 꼭 향을 맡아주시고요. 너무 좋아. 뭐랑 먹을지 머릿속으로 이미 다 정해놓은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와인만 단독으로 마시는 경우는 사실 저는 진짜 거의 없어요. 음식이 있어야만 와인을 먹는데 테이스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프랑스 보르도 그랑크리처럼 느껴지는 레드와인이다 라고 살짝 뻥을 쳤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베르네 소비뇽이 가지고 있는 좀 짱짱한 힘이랑 멜롯의 부드러운 느낌이 배합이 된 것 같은 블라인드를 하면 어쩌면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레드와인인 것 같습니다. 컬러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파토마노가. 근데 레드잔은 확실히 이 레드 타이 느낌의 빨간색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뭐 민트, 블루, 옐로우, 오렌지, 스트라이프 이런 애들이 예쁘지만 레드는 약간 정말 이 느낌이 아름답지 않나.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유리에 컬러가 들어가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피터스야드 사워도우 크래커 위에 영국의 체다 치즈를 올린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가 뻑뻑한데 치즈가 촉촉하니까, 그리고 과자가 드라이한데 치즈가 짜니까 같이 먹었을 때 갑자기 확 밸런스가 생기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점이다. 너무 예상했던 대로 잘 되고 맛있을 때 황홀한 것 같아요. 둘이 잘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이런 게 진짜 마리아주구나를 여러분도 경험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크래커하고 치즈하고 스위트 스파클링, 화이트 레드 이렇게 페어링 해보는 영상들을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본업이 살림의 요리의 와인이다 보니까 다 보여드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봤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매주 일요일 맛있는 것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